네, 안녕하세요. 커스텀 전문가 이한택입니다. 커스터마이저는 어떤 직업인가요? 커스터마이저는 이제 커스텀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존에 있는 작품에 제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제 넣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커스텀이고, 그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커스터마이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기존의 반스에서 판매되는 모델이잖아요. 이 반스 올드스쿨 모델에다가 제 생각과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렇게 새롭게 창작시키는 일을 이제 커스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반스의 슬로건이 반스 오브 더 월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반스 오브 더 월을 넣었고, 뭐 이렇게 벽돌 무늬도 넣고, 이렇게 그 회사 디자인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커스텀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저는 되게 올해 연수로 치면은 5년에서 6년 정도 이제 커스텀을 해왔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행사 중에 이제 나이키에서 배틀포스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 이제 커스터마이저로 참가를 했었는데, 뭐 연예인들하고도 작업을 하고 일반인들하고도 이제 원데이 클래스 느낌으로 이제 그 선생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물레청소년 센터에서도 이제 커스텀 프로그램 강사로 일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나이키뿐만 아니라 뭐 반스 커스텀 워크숍도 참가해보고, 아디다스에서도 해보고, 그리고 신발 박람회에다가 이제 신발 작품도 출마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커스터마이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되게 수많은 실패를 겪어봐야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좀 완제품에 가까운 느낌의 신발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완제품보다는 제가 실패했던 작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신발도 원래는 완전히 하얀색이었는데 좀 계속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결국에 망해서 그냥 이렇게 테스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이 리복 퓨리 같은 경우도 이 원단에는 어떤 재료가 제일 잘 어울릴까 하면서 테스트하면서 또 이 신발도 버리게 됐었고, 그리고 이 신발도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샌들로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길 뭘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수많은 과정 끝에 이렇게 좀 버리게 되는, 이런 좀 커스텀이 아니라 좀 이제 작품이 아니게 되는 이런 신발들을 되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좀 그나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스터마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좀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좀 신발이 이렇게 되게 많아질 그때쯤 이제 좀 더 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와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스텀을 하게 된 계기, 저는 원래 커스텀을 할 생각이 제일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수능 끝나고 이 하얀색 에어포스라는 운동화에다가 핑크 팬더를 그려서 페이스북 패션 그룹에 올렸었는데, 이게 되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막 좋아요 막 1000개 이상 달리고, 그래갖고 그 관심이 좀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다음에 뭘 그리면은 더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업로드를 하고, 막 좋아요 또 2000개 3000개씩 받고, 그러다 보니까 커스텀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계속 할수록 이게 너무 재밌어져서 전 약간 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커스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커스텀을 할 때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이 영감이라는 게 커스터마이저가 되기 위한 노력이랑도 약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저는 평소에 되게 해외 잡지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뭐 하이피스트라는 잡지를 보면은 되게 신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발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오늘은 어떤 신발을 발매한다, 이번에 어떤 브랜드와 어떤 디자이너가 협업을 했다, 이번에 어떤 디자이너가 자기의 캡슐 컬렉션을 였다. 저는 평소에 이런 해외 잡지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이걸 볼 때마다 처음엔 이런 것도 이제 디자인인가 하고서는 막 보다가 이거를 신발에 넣으면 되게 예쁜 디자인이 나오겠다. 뭐 이런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뭐 패션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뭔가 신발끈 대신 만들면은 더 뭔가 테크웨어 같은 느낌의 예쁜 신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로 영감을 얻을 때 이제 그 잡지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잡지도 잡지지만 어떻게 좀 원초적으로 보면은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막 신발을 보고 그 신발을 보고 와 저거 되게 이쁘네, 이걸 엿다 넣어볼까, 이건 약간 좀 카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아니라 뭔가 이번에 이 디자이너가 어떤 요소를 사용을 했네, 근데 이거를 신발에 사용한 게 아니라 옷에 사용했으니까 그럼 난 한번 신발에 사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막 저 사람 안전벨트로 되게 예쁜 옷을 만들었어. 근데 그럼 저 사람은 신발에 안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냥 신발에다 넣고 나도 저 브랜드처럼 똑같이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저게 저렇게 어울리니까 여기도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저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저는 친구들에게, 정말 커스터마이저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패를 계속 겪어봐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저는 운이라고 봐요. 실력보다 운.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실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당연히 누구나 실패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실패가 반복되고 그걸 개선하면서 성장이 돼야 되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커스텀을 처음 할 때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난 소질이 없어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연습해보고 더 나은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옷을 타이다이 염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쓸 염색약은 다이론에서 나온 이 다이론 염료를 쓸 거예요. 대부분 염료들이 대부분 다 액체 상태로 돼 있지만 얘는 고체 상태로 돼 있고, 이거를 풀어서 저희는 소분으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마카는 이 우찌다 마카라는 패브릭 마카예요. 패브릭 마카는 뭔지 지난번 커스텀 강의 때 들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패브릭 마카로 먼저 티셔츠에 그림을 그린 후에 이 다이론 염료를 사용해서 염색을 해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용할 재질의 티셔츠는 천재질인데 대부분 염색약이 천재질에 되게 많이 입혀지기 때문에 저희는 천소재 재질을 사용할 거고요. 뭐 폴리에스테르나 아니면은 네오프렌 소재는 염색이 잘 안 되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염색할 때 어떤 걸로 염색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이 흰색은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하시면 되고요.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밝은 색의 계열은 염색약을 쓰되 기존에 있는 색보다 좀 더 진한 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이나 남색, 파란, 좀 어두운 파란색 이런 좀 어두운 계열은 락스를 이용하면 물이 빠지면서 탈색이 되기 때문에 염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이나 어두운 계열은 락스, 그리고 흰색이나 밝은 계열은 염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나선 문양이잖아요. 이거는 스페어 기법이라고 해서 이 티셔츠에 중심을 잡고 티셔츠를 돌려줍니다. 티셔츠를 계속 돌려주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회오리처럼 모양이 잡혀 있죠. 그러면 이 회오리 모양을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같은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번과 5번이 있다고 하면은 1번과 5번은 남색,
2번과 4번은 보라색, 그리고 3번과 6번은 초록색.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스트라이프라는 기법인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줄무늬 티셔츠, 그거를 타이다이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래부터 한 단씩 계속 잡아서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고, 지금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죠? 그러면은 이 끝부분을 실이나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신 후에 그대로 염료에 담그면은 줄무늬 형태의 타이다이가 염색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아이스라는 기법인데, 집에 얼음이 있으면은 우선은 티셔츠를 모양을 이렇게 좀 구긴다라는 느낌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얼음을 붓고 염료를 부으면은 아이스 기법의 티셔츠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염색을 진행하기 전에 염료를 먼저 풀어야겠죠? 근데 이 염료는 찬물에서 풀리지가 않으니까 저희는 이 커피포트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물이 끓는 동안 저희는 이 티셔츠를 염색하는 틀을 잡아줄 거예요. 먼저 저희는 스페어 무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잡고 계속 티셔츠를 꼬아주세요. 가운데가 회오리처럼 말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꼬아주면서 목 부분과 팔 부분도 한 번씩 접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혹시 집에 고무줄이나 실이 있으신 분들은 이 티셔츠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6가지의 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총 3방향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일반 책상에다가 하면은 이 염색약이 물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깔아주시고 티셔츠는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가지 염료를 쓸 건데요. 우선 저희가 사용할 색상은 보라색, 노란색, 그리고 남색, 하늘색, 빨간색, 초록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염색을 할 때 저희가 드리는 염색약을 다 넣을 필요 없이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염료가 다 준비되었으니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도록 합시다. 뜨거운 물을 부을 때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꼭 안전 유의해서 부어주시고, 종이컵에 4분의 3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염색약에 염료를 부어주신 후 젓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네, 저희가 우선 이제 염색을 진행하기 전에 이 옷을 찬물에다 한번 헹궈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약간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삼투압 현상?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데 물이 있어야지 좀 더 빨리 스며들기 때문에 저희는 찬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짜주고 해줘야 합니다. 네, 집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한 번씩 헹궈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한 번씩 꼭 짜주세요. 네, 저는 혹시 집에 이제 주사기나 아니면은 스포이드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걸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색을 입혀 주시면 됩니다. 흰색이 안 보이게끔 골고루 입혀주셔야 색깔이 더 진하게 나오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만 하면은 뒤에는 염색이 안 되기 때문에 뒤쪽 부분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색을 다 입혀줬으면 그대로 화장실에 가서 빨아줘야겠죠? 그래서 이 타이다이 티셔츠를 화장실에서 빨아주는데 최대한 꾹꾹 세게 빨아주셔야 이제 물이 한 번에 잘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번 빨아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틀대로 물을 빼주시고 어느 정도 색이 빠지면은 고무줄을 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 번씩 더 자, 이제 지금 막 빨아왔는데 얘를 이제 펼치면은 친구들은 어떤 모양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제 옷과 비슷할 것 같지만 색을 더 다양하게 쓰면은 짜잔! 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회오리와 그리고 총 6가지 색이 무지개처럼 희피하게 잘 나왔죠. 이제 바로 다음 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트라이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원래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저희가 흔히 아는 스트라이프 모양이지만 저희는 좀 더 특별하게 대각선으로 촘촘하게 잡아볼게요. 최대한 검지손가락으로 한번 찝고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끌어오고 이렇게 여러 겹겹이 쌓는다라는 느낌으로 접어주셔야 좀 더 다양한 무늬가 나오겠죠?
쌓으면서 손도 점점 옆으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다시 한번 겹겹이 쌓아주시고, 이제 고무줄이나 실을 감쌀 때도 최대한 흐트러짐이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합시다. 네, 이제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쫙 돼 있죠.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여러분들은 이제 사이즈가 스몰이나 미디움이라 작아서 괜찮은데 선생님은 이제 2X 라지를 입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얘도 아까와 똑같이 이제 물에 담궈서 빨아줍니다. 혹시나 집에서 염색할 때 이런 통이나 아니면은 안 쓰는 큰 통이 있는 친구들은 이 상태로 아예 빼서 여기에 염색약을 부어주는 게 최대한 집을 덜 어지럽히겠죠? 이제 모양이 되어 있는 쪽으로 두시고, 네, 이번에는 이제 2가지 색깔을 사용할 건데요. 이번 거는 주사기가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종이컵 끝을 이렇게 오므려 준 후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남은 하늘색을 반대편에도 주세요. 네, 이제 최대한 이 타이다이라는 게 풀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는 맛으로 이제 그런 기대치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이 타이다이의 맛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라색인 줄 알았는데 남색을 부었어요. 근데 또 이게 타이다이의 맛이기 때문에 얘 또한 예쁘게 나오겠죠.
타이다이는 망했다고 느꼈을 때가 제일 예쁘게 나옵니다. 뒤쪽 부분은 네, 됐네요. 이제 얘도 빨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씻어 왔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타이다이라는 게 항상 어떤 문양이 나올지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오픈을 해봅시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색깔을 두 가지 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으면은 보라색과 하늘색을 섞었을 때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합을 추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 어디가 위죠? 네, 대각선 스트라이프가 제대로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스 기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이스 기법은 그냥 바로 주름을 안 잡고 물에 빨아줍니다. 다른 기법들은 먼저 주름을 잡은 후에 빨았는데 아이스는 빤 후에 이제 주름을 잡아줘야 하는 형태라서 한번 이제 빨고 옷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뭔가 좀 구긴다 싶을 정도로 옷들을 듬성듬성 모아주세요. 최대한 평평한 면적이 없게끔 주름을 잡아주고, 얘가 왜 아이스냐면 진짜 얼음을 사용할 경우기 때문에 아이스입니다. 얼음이 있는 부분이 천천히 녹으면서 이제 색깔들이 더 연하게 그라데이션으로 퍼지는 거겠죠. 이제 듬성듬성 얼음도 부어줍니다. 네, 이제 얼음을 다 얹혀 놓았으면은 한 가지 색깔로 하는 게 아이스는 제일 이뻐요. 요즘 저희가 흔히 원더플레이스나 바인드 이런 데 갔을 때 볼 수 있는 제일 흔한 그런 형태의 옷이라서 한 가지 색깔로만 해줍시다. 그리고 얘가 다이론이 장시간 안 두면 안에 이렇게 고착화가 돼요. 그럼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줬을 때 한 번씩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뜨거운 물을 분 거는 얼음 위에 부으면 또 얼음이 녹이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얼음이 녹으면서 색깔들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얼음들이 있잖아요. 이 얼음들이 녹을 수 있게끔 뜨거운 물로 한 번씩 더 위에 부어주세요. 얼음들이 되게 빨리빨리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얘도 이제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색깔의 타이다이 티셔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번 회기도 이제 비대면이라 너무 아쉽고 만나지 못해서 더 아쉽지만 우리 다음 회기 때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꼭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오늘 염색약이 되게 6가지 종류를 썼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한 가지 색깔만 써도 되고 뭐 6가지 색깔만 써도 되고 2가지 색깔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 재료가 남았을 경우에 우리 친구가 이제 평소에 입던 흰티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버려야 될 경우에 한 번씩 이렇게 염색해서 다시 한번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이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